안녕하세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이정욱입니다. 저는 사실 종이비행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요. 지금은 이색스포츠 기획사 위플레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눠볼 얘기는 슈퍼파워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마블의 히어로들을 보면요, 각자 자기만의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종이비행기 날리는 히어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가 어떻게 종이비행기를 접다가 그 능력을 발전시켜서 누군가의 작은 영웅이 되었는지, 그런 히어로 여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종이비행기를 처음에 왜 날리게 됐냐 하면요, 환경적인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이곳은 어디냐? 여기는 경북 상주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제가 19살 때까지 실제로 살던 곳이고요. 이 사진에 나오는 곳이 바로 저의 집이에요. 실제로 살던 집입니다. 저희 동네는 케이블 TV도 안 들어오고 인터넷도 안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밥 먹고 할 게 없으니까 냇가 가서 돌 던지는 물수제비를 한다거나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놀았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종이비행기를 날리게 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기네스북 특집 방송을 보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때 이 켄 블랙번이라는 아저씨가 기네스북 특집 방송에 나오셨는데요. A4 용지 한 장으로 접은 비행기를 가지고 실내 공구장에서 비행기를 날렸는데 이게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27초를 나는 걸 본 거예요. 이제 이걸 보고 나서부터 나도 저런 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날린 종이비행기는 처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날리자마자 바닥으로 이렇게 팍 박히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너무 열이 받아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종이비행기 잘 날리려고 유체역학과 항공역학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까지 한 18년 정도 덕질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18년 동안 종이비행기를 접고 날리는 덕질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포항공대 대학원에서 유체역학 강의 의뢰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라는 우리나라 가장 큰 강의 업체 있죠. 그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종이비행기로 쉽게 과학 원리 알려주는 강의를 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의왕시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께서도 종이비행기 어떻게 하면 잘 접고 날릴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A4 용지를 한 장씩 준비하셔가지고요, 종이비행기 잘 접고 날리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A4 용지를 한 장씩 나눠 주셨을 거예요. 그 A4 용지를 들고 저랑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꼽 비행기라는 걸 접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접어봤을 비행기인데 이게 잘 접으면 아주 성능이 좋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A4 용지를 들고요, 길게 절반을 접어주는 거예요. A4 용지를 길게 절반을 접어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바닥에 놓고 접으시는 게 좋아요. 들고 접으면 구겨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바닥에 놓은 상태로 길게 접었다 펴시고요. 펼칠 때 뾰족한 모양이 바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뾰족한 산 모양이 위로 오도록 이렇게 두시는 게 좋아요. 산 모양이 되도록 하신 다음에 양쪽 삼각형을 내려 접을 건데요, 2번 그림 보면 가운데 파란색 선이 하나 보일 거예요. 가운데 선에 너무 딱 맞지 않게 한 2mm 정도 틈을 남겨주라는 거예요. 가운데 너무 딱 맞지 않게 약간의 틈을 비워서 양쪽 삼각형을 접어주시고요. 혹시 헤매는 친구들이 있으면 옆에 있는 동료분들이 같이 알려주시고요. 여기 있는 삼각형 부분은 무게중심을 담당합니다. 얼만큼 내려줘가 되냐면 아래쪽에서 3cm를 남길 거예요. 여러분 자업잖아요. 왼손 엄지를 들어봅니다. 왼손 엄지 한 마디만큼 남기고요. 여기까지 꼭지점을 내려주면 약 3cm를 남기고 편지봉투 같은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4번 같은 모양이 나왔죠? 요번에도 다시 한번 양쪽 삼각형을 접어줄 거고요. 똑같이 가운데를 한 2mm 정도 비워줍니다. 카드 같은 게 있으면 납작하게 밀어서 접으면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어요. 자, 5번 모양 보면요, 가운데에 혓바닥처럼 튀어나온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시고요. 요걸 접은 다음에는 이 삼각형 부분이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절반을 접어줍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도면상으로는 7번인데 위쪽에 있는 대각선과 밑에 있는 직선이 딱 맞도록 날개 면적을 2등분 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항상 비행기는 두꺼운 곳에서 얇은 곳으로 접어주고요. 양쪽 날개가 대칭이 되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완성했는데 내 비행기가 잘 날지 안 날지 궁금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비행기 안 날려봐도요, 비행기 모양만 딱 보면 잘 나는지 안 나는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비행기를 실제로 날려보면서 비행기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몇 가지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종이 비행기는 대부분 이렇게 오른손에 있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내려온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바람을 받는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옆으로 돌면서 추락하는 롤링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롤링 현상이 생기는 걸 보여드릴게요. 회전하면서 추락하는 롤링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바람을 못 타죠. 근데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Y자 모양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두꺼운 Y자 부분을 잡고 양쪽 날개를 위로 모아 잡았다가 놔주면 이렇게 균일한 Y자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날리는 각도는 30도 정도를 보시고요. 손끝은 다트 던지듯이 뻗어주면 됩니다. 30도 각도로 쭉 밀어 날려주면 일자로 이렇게 멋있게 날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양쪽 날개 끝이 위로 올라간 상반각으로 만들어준다. 날릴 때는 30도 각도 정도로 다트 던지듯이 밀어 날려준다.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한 1분 정도 드릴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껏 종이 비행기 날려보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잡을 때는 가운데에 있는 삼각형 부분, 이 배꼽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잡으셔야 되고요. 손을 아래쪽으로 휘두르시면 안 돼요. 왼쪽, 오른쪽으로 막 휘는 친구들도 있죠. 이건 이따 조종하는 거 알려줄 거고요. 대부분은 손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날리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로 잘 날아가는 친구들은 한 7, 80도 각도 정도로 하늘 높이 날리면 오래 날리기도 되니까요. 한번 날려보시고요. 이제 두세 번 정도 날려본 친구들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이 배꼽 비행기 기본형 비행기잖아요. 근데 조금의 항공역학을 배우면 여러분들도 신기한 고기 비행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뒤쪽에 이 뾰족한 부분을 엘리베이터라고 하거든요. 이 엘리베이터 부분을 이게 V자로 펴시고요. 여러분들 뿌잉뿌잉 해봤죠? 이게 뿌잉뿌잉 하듯이 뒤쪽을 이렇게 살짝 말아주면 이게 어떤 비행기가 되냐면요, 날렸을 때 아래로 돌아오는 아주 간단한 부메랑 비행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날려보시면 쉬는 시간에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가 상하좌우 말고 이게 대각선으로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상의 전환을 하는데 이 똑같은 비행기거든요. 이 비행기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구겨줄 겁니다. 잘 좋은 비행기를 구기면 망가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대표가 적으면 성능이 오히려 좋아지겠죠. 네, 요거를 다시 3등분을 잘 펴주면 어디서 많이 봤던 이렇게 스크류 모양이 나왔어요. 옆쪽으로 기울여서 날리면 바람개비처럼 회전을 하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 비행기도 상하좌우 대각선 조종은 항공기 원리랑 동일하고요. 요거만 보고 맞추면 아쉬우니까 몇 가지 신기한 고개 비행기를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비행기에는요, 윙렛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비행기 양쪽 날개 끝에 이렇게 조그맣게 꺾인 부분, 지금 사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저 부분을 종이 비행기에도 위 또는 아래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비행기의 안정성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윙렛이라는 날개, 조그만 날개 방향 하나로도 완전히 다른 성능을 내는 비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윙렛이 위로 올라간 비행기는요, 옆으로 날렸을 때 저에게 크게 돌아오는 부메랑 비행기가 되고요. 반대로 날개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뭔가 풀밭에서 많이 본 것처럼 생겼죠. 나비처럼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종이 비행기는요, 사실 무게도 상당히 중요하죠. 저한테 있는 가장 가벼운 비행기는 이 스티로폼으로 만든 글라이더예요. 이게 0.3mm 두께로 제가 열선으로 포를 떴거든요. 여기가 무게중심, 뒤에 엘리베이터, 앞에 슬랫이란 부분까지 항공역학 부분을 그대로 적용했고요. 이 비행기는 제가 살짝 띄운 다음에 손바닥으로 바람을 일으켜주면 무한대로 비행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래쪽에서 살짝 바람을 일으켜주면 얘가 뜨는데, 여러분들이 걸어다닐 때 공기를 밀면서 다니는 거죠. 네,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이 가벼운 비행기는 그렇게 날 수 있어요. 돌아.
마치 약간 애완동물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비행기랑 좀 비슷한가요? 여러분들도 종이 비행기 지금 날려봐서 알겠지만 접는 것만큼이나 날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종이 비행기 잘 날리려고 LG 트윈스의 이병규 선수를 찾아가서 종이 비행기 접고 날리는 거 같이 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깨의 회전 근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무줄 당기는 훈련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열심히 접고 날리고 있었는데 2015년 제가 29살 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한번 찾아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종이 비행기 세계대회에 나갈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거예요. 이때 전 세계 80개국에서 46,000명이 참가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총 1,400명이 참가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많은 건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실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챔피언이 있는 거예요. 이 아시아 챔피언이랑 오래 날리기 결승전에서 붙었는데 이분이 제 앞에서 얼마를 날렸냐면 13.5초를 날리셨어요. 13.5초면 어느 정도의 기록이냐? 전 세계 46,000명을 일자로 줄 세웠을 때 이게 세계 8위 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계대회에 나가려면 전 세계 7위 이상의 기록을 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저도 당시에 경력이 15년이 넘었을 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걸었던 이제 모든 기술을 가지고 또 비행기를 쏘아 올립니다. 요번에 제 순서거든요. 과연 13.5초를 넘었을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세보세요. 이게 몇 초나 났을까요? 감이 잘 안 오죠? 저도 이게 한 1초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감이 잘 안 왔어요. 그래서 전광판에 기록이 뜨기 전에 막 이렇게 눈을 감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왜 이렇게 간절했냐면 29살 먹고 종이 비행기 내에 나간 것도 좀 재밌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신문방송학과에서 다큐멘터리 PD를 준비했거든요. 이때가 언론고시를 봐야 되는 해였어요. 근데 졸업을 연기하고 종이 비행기 대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준비하던 언론고시를 다 포기하고 나갔는데 여러분들로 치면요 내년에 수능 봐야 되는데 수능 안 보고 종이 비행기 대회 나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보면 되게 웃을 수 있는 대회지만 저한테는 이 언론사에 있는 시험을 포기할 만큼 너무나 중요했던 대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최종 기록이 얼마였냐면요 14.19초였어요. 그러니까 2위를 0.6초 차이로 따돌리고 이때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때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어디로 날아가느냐? 세계대회는 독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 열려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날아가서 15년 만에 제가 어릴 때 기네스북 기록을 세운 걸 봤던 템 블랙건 아저씨를 만납니다. 제가 이 아저씨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종이 비행기 날리게 된 건 아저씨가 기네스북 기록을 세운 걸 보고 나서부터고 아저씨 때문에 비행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나에게 종이 비행기로 치면 아버지 같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아저씨 만나고 나서 이 세계대회에 참가하는데 이 양쪽에 보면요 지금 한 500명 가까운 구경꾼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나 볼 법한 굉장히 비싼 중계 카메라도 와 있어요. 저 자리에 가잖아요. 와 사람들이 종이 비행기 이렇게 진지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와 이게 막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긴장되는데 상금도 없는 대회에 29살 먹고 나간 대회가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스포츠의 분야를 좁게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나도 이 세계대회에서 경험했던 걸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된 게 뭐냐 하면 무린페이퍼라는 제지회사와 코리안컵 종이비행기 대회를 열게 됐어요. 3년 전에 1회 대회 때는 약 1000여 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요. 작년에 3회 대회 때는 약 3000명 정도가 참가했고 예산도 1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이색 스포츠 대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와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친구는 이 사진에 보이는 주영이란 친구입니다. 주영이는 3학년 때 저를 보러 와서 너무 좋아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경납고에 사인을 받아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주영이 장래희망이 종이비행기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옛날에는 다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적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이 되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장래희망으로 적기 시작한 게
바로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라는 걸 장래희망으로 적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는 저의 영웅들을 찾아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까지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국 각지, 전 세계 각지에서 저희를 보러 찾아오는 친구들이 생겼을 만큼 저도 누군가의 작은 영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자기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이런 종이비행기 대회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처럼 작은 재주를 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창직 과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만든 사람들을 창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저희처럼 좋아하는 거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을 덕업일치 유형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종이비행기를 날리게 되고 어떻게 개발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 짧게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히어로들도 보면요, 자기의 슈퍼파워를 깨닫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 토르라는 인물도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무기였던 망치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무의식 중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망치의 신이냐? 그랬더니 토르는 자기가 천둥의 신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슈퍼파워를 회복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슈퍼파워는 어떤 특정한 스펙이나 무기가 아닐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신문방송하기 슈퍼파워가 아니라 종이비행기가 슈퍼파워라는 걸 깨닫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심지어 종이비행기 그 자체라기보다 종이비행기를 스스로 공부하고 날리면서 깨달은 독학 능력과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것들이 저한텐 진짜 능력이 된 거죠. 인터넷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시골에 살았던 환경이 오히려 저한테는 장점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뭔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특히 나는 어떤 걸 잘할 수 있을지, 슈퍼파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특정한 스펙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깨닫는 그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슈퍼파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영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네요. 이 중에 몇 가지 정도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은 이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고천중학교 3학년 정수연 학생이 물어본 질문이에요. 종이비행기라는 평범한 것으로 성공하기까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무엇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나요? 확신은 없었어요. 확신이 언제 생겼냐? 세계대회에 가서 생겼어요. 우리가 내가 뭔가 저거 좋아하는지 내가 저거를 잘할 수 있을지는 실제로 해봐야 알아요. 사실 저는 음식 먹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어보기 전까지는 간장게장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스테이크를 먹어보면 이게 베스트인지 아닌지 제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대회에 가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세계대회 현장에서 이 종이비행기 대회를 굉장히 이색 스포츠스럽게 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이 각자 전공이 어떻게 되냐면 고기비행 국가대표는 전자전기공학부고요, 멀리날리기 국가대표는 체육교육학과고요, 저는 신문방송학과예요. 멀쩡하게 각자 취업 준비하다가 종이비행기 대회에 나가고 나서 갑자기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5년 전에 제가 이 종이비행기 대회 안 나가봤던 사람한테 전 종이비행기로 대회 열고 강의하고 교구 만드는 이색 스포츠를 할 건데 저희랑 같이 임용고시 포기하시고 대회 여실래요?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3명이 됐던 이유가 있어요. 종이비행기 세계대회를 함께 경험해봤잖아요. 그 공통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평범한 거를 가지고 확신을 할 때는 생각만으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내가 도달할 수 있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선을 가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콘서트 기획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콘서트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해보면요, 선을 어떻게 까는지, 그 사람들 출입은 어떻게 시키는지 이런 거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직접 경험을 해보면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know라고 영어로 할 수 있고요, 깨닫다는 realize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를 know로 알고 있던 거를 realize로 옮겨보는 과정을 겪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만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바깥쪽에 있는 거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번 질문은 의왕 부곡중학교 3학년 이다인 학생이고요.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꾸준히 한다. 꾸준히 하려면 사실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견디다에는 제가 정의 내리는 견디다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인듀어런스라는 견딤이 있고요. 그릿이라는 견딤이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면서 견뎌야 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처음에 언제 시작했냐면 어릴 때 집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하루에 한 15시간씩.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에 하루에 15시간 일해보세요. 얼마나 막 참기 힘들겠어요. 내가 뭔가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되는 견디는 견딤도 있어요. 이런 걸 인디어라고 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견디는 힘도 있어요. 저는 종이비행기랑 또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여름에 내가 뭐 짐을 들고 갈 때 땀이 나요. 그거 되게 짜증나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할 때 땀이 나는 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축구하다 십자인대가 2번이나 파열돼서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근데 수술 왜 했냐고 물어보거든요. 축구하려고 수술했어요. 그래서 재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축구하려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재활하고 견딜 때는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좋아하는 걸 하면서 견디기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것도 해야 돼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듯이. 근데 그런 견딤만 있으면 삶이 너무 괴로워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견디는 힘이라는 그릿이라는 힘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릿이라는 좋은 책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제가 어떻게 종이비행기를 18년 동안이나 날리게 됐는지 그 비밀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